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드지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에 왔습니다. 이 순천 나간읍성은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읍성들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특히 성 안에는 전통적인 가옥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삼한시대엔 마한, 삼국시대엔 파지성, 고려말 이후부터는 나간군 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1908년 10월 15일 나간군이 폐지되면서 순천군에 편입되었었고요. 19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에 의하여 순천시와 숭주군이 통합되어 순천시 나간면이 되었습니다. 성곽은 조선태조 6년 1397년 나간 출신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 양해공 김빙길 장군이 왜구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 흙으로 쌓았고요. 세종 6년 1424년 되던 해부터는 석성으로 쌓기 시작했고, 석성으로 중수된 것을 그로부터 약 200년 후인 인조 4년 1626년 충민공 임경업 장군이 나간군수로 부임한 이후라 합니다. 읍성 전체 모양은 장방형으로 성곽의 길이는 1410m이고 전체 면적은 223.108 제곱미터입니다. 동서남쪽의 세 곳에는 성 안에 큰 도로와 서로 연결대문이 있고요. 네 군데의 치성이 있어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선조들의 우수한 지혜를 볼 수가 있고요. 성 안에는 90여 가구의 민가가 있는데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고요. 보통 한 가구당 2, 3채의 초가집과 마당, 텃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가집은 3칸 정도의 일자형 안채와 아래채, 그리고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외양간으로 겸용하는 헛간채와 재래 변소로 이용하는 잭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간읍성은 1983년 6월 14일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총 13점의 국가유산 을 보유하고 있고요.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초입인데요. 들어가기. 저 이제 장승들이 이렇게 이제 서 있습니다. 굉장히 익살스럽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렇게 제가 틀을 보니까 읍성이 생길 만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산들이 다 둘러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길성이라고 내세울 만한 건 사실 좀 없네요. 길성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순천 나간읍성에 이제 성곽 이루를 저희가 이제 주변을 돌 건데요. 시계 방향으로 돌 거예요. 돌기 전에 보면 물론 이 누각을 통해 가지고 저를 쭉 이제 저희가 가게 되면 직접 이제 뭔가 다 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산세를 한번 보실까요? 산세를 보시게 되면은 산이 사실은 기세가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전라도 정도 되면 이게 완만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골이 많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산들이 좀 험한 편이 예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왜 이 나간읍성이 생긴 원인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산은 뭐 거칠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 에워싸서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하나하나 분석을 하겠지만은 요소에 그 담장 싼 것도 보면 성곽 싼 것도 대단하고요. 이게 이제 뭐 외세 그 침입을 이제 막기 위해서 싼 저건 성인데 그 담장 자체가 좀 대단하네요. 대단하고 그다음에 또 이 산세 자체도 거친데 과연 그러면 이 안에 사신 분들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인이 사는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산세가 완만하고 이렇게 좀 둥실둥실, 그러니까 금채나 뭐 목채 이런 게 빼어난 길성이 있으면 좋은데 정말 아쉽게도 길성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여기 사실은 성곽을 쌓고 쌌지만 이 안에 살림살이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제 눈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 더군다나 뭐 학문을 크게 이루거나 이런 인물이 배출되기는 좀 이 자리가 아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세종시에 가게 되면은 그 국방부 그쪽에 이제 뭐 3, 4군 그 저기 다 거기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계룡산이나 이런 게 엄청 험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들어설 수 있는 뭐 그런
군부대가 들었을 때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게 세종 그쪽이고, 신도안 그쪽도 가서 보면은 그 계룡산이 엄청 험해요. 막 너무 높고. 그래서 저는 거기 그 뭐 삼군 사령부가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그쪽은 좀 저는 조금 풍수적으로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산이 너무 높고 거칠다 보니까 골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살기에는 좀 척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나간읍성 자체에서 물이 어떻게 감아도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산이 전반적으로 너무 거칠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골이 많다는 걸 뭐를 의미하냐면 물이 많다는 소리야. 물이 많아서 물이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오목하니까 물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사방에서 모이는데, 우리가 이제 저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잠깐 봐봐. 저쪽을 보게 되면은 같은 고리에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지가 이렇게 옆으로 났죠. 그게 이 입장에서는 물론 저게 아니면 아니지만 물길이 절로 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저쪽을 보게 되면 저기도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했지만 그 골이 있죠. 저기 노란지. 그쪽으로 다 물길이라고. 지금 저게 높거든요. 그럼 물은 낮은 데로 오게 되잖아. 그러면 저쪽도 물길로 보면 돼. 근데 저 물길을 막아주는 게 없어. 양쪽에서 골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근데 그 안에 집을 저렇게 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저 집은 물이 많은 집이 되는 거야. 그 뒤에 골에서 골바람 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양택은 저런 걸 반드시 피해야 돼요. 가봅시다. 되게 조심하세요. 이게 개천처럼 예. 지도를 보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해자? 해자. 이게 해자지, 해자. 일종의 해자죠. 응. 쌓아가지고 성을 쌓고 해자를 다 만들잖아, 적군들이. 요거는 해자를 보시면 돼, 해자. 남문 앞에서 꺾여서 잘 넘어가죠. 예. 해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려다 보세요. 보시게 되면 엄청 습하잖아. 이끼가 다 껴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물거리 엄청 많은 동네, 물이 많은 동네야. 요런데 다 물거리잖아. 물이 많잖아. 근데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양택을 집을 질 때 마당에다 이렇게 잔디 까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얘가 습을 이게 을목들이잖아요. 얘가 습을 다 발생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풀도 이렇게, 풀 자체도 풀 나는 걸 보게 되면은 산소 같은 거 볼 때도 물기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저런 짙은 데는 물이 더 많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중간은 약간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잔디를 심어도. 그래서 원래 마당에는 잔디 안 심는 게 좋다. 잔디 안 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저기 저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나무가 거기가 높잖아. 예, 높죠. 그러면 지대가 약간 높은 데 있는 이제 그 은행나무 바로 옆에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은 물길이 그래도 침범을 여기하고 또 다르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성을 쌓지만 이런 거 원래 본바닥이거든. 이거 흙 있는 거. 그렇죠. 높은 데라고. 그럼 물은 당연히 낮은 데로 가. 그럼 원래 풍수에서 볼 때도 이제 와지 같은 게 물이 앞에 많이 생기거든. 그럼 돈은 버는데 장수를 거의 못 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기 언덕배기 하나 있죠. 그러니까 맥이 저쪽에서 오다가 거기를 이제 한마디로 용이 솟구쳐서 그거 하나 조성해 놓고 이렇게 내려온 걸로 봐요. 아니면 이제 지금 저희가 저리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전체적인 이게 놔두면 구름 같은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집을 짓더라도 이런 데 들어선다 그러면은 저기서 오는 산들은 굉장히 험하죠. 골이 많죠. 그러면 그 바로 산 뒤쪽으로 집을 짓는데 저게 용맥이 일로 달고 나버리면 배를 내밀게 된다고, 당연히. 그쵸? 그러면 저 산이 저기다 집을 지려면 저 양쪽 날개가 이렇게 오므라져야 돼. 와지처럼 반달 형태로. 근데 저게 오면서 어떻게 짚었느냐에 따라서 거기다 집을 질 수 있느냐 못 질 수 있느냐. 만약에 저게 저 뒤로 날개를 이렇게 꼬리가 절로 뒤로 넘어갔는데
그 안에다 집을 지금 바람이 양쪽 다 쳐버리죠. 집을 질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데 물도 많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 정도면 그래도 저게 여기 터에서 보면은 저게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요. 저게는 물꼬를 다 얘가 막아주잖아. 그럼 물이 일로 안 들어오지.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물이 양쪽으로 물이 나눠 이게 분수를 하게 된다고. 예, 그러니까 저쪽 동네 이쪽 동네 저 뒤쪽은 물이 많고 이쪽에는 그쪽에 지금 그쪽에 물이 이제 없다고. 그럼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집이 저런 쪽으로 아마 들어섰을 것 같아요. 저 주변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기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 여기 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다 습하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동네 입장에서는 조산이 굉장히 좋은 작용하는 거예요. 저게 인작으로 만들어도 좋아. 근데 보면은 저기서 와서 여기도 높잖아. 그쵸? 예, 여기도 높으면 요런 데 그 안쪽에 바람을 안 맞으니까 저런 데가 좋다는 얘기지. 예, 그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동원 쪽 조금 높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도 내려오는. 저기도 물길이 저거 굉장히 높다. 근데 저렇게 두둑했는데 저 맥 중에서 하나가 일로 또 떨어졌을 것 같아. 지금 보면. 예, 그렇게 돼요. 갑시다. 여기서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맥하고 저쪽에서 오는 맥들이 볼 때 이 안에 산이 야산 같은 게 딱 생기면서 이게 생기게끔 조성이 돼버렸네. 이게 분지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지금 볼 때 우리가 양명한 기운을 볼 때는 저쪽이 훨씬 좋잖아. 왜 그러냐면 저게 배산임수가 된 거야. 저쪽에서 오니까 저기가 높으니까 등을 이렇게 대고 앉아버렸잖아. 그게 이게 좋지. 그리고 일로 이제 이쪽에 낮아지면은 지금 성싸면서 이게 있는데 얘를 높여야 되니까 얘가 여기서 이제 적들을 지켰겠지. 저런 데서 그치?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 예,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생기게끔 이게 생겨서 이 등 댈 수 있는 게 생겨서 이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등을 댈 때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드니까 우리가 그래서 양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뒷산이 이게 현무가 좋아야 돼. 그게 현무가 좋다는 건 부모가 좋은 거거든. 부모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등을 기댈 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배산임수가 가장 우선이야. 풍수에서는 배산임수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해자를 쫙 둘러서 다 만들어 놓고. 우리 그 조상들은 얼마나 현명하셨는지 연못 하나를 만들어도 천안지방의 그 논리를 다, 이치를 다 갖춰서 해. 그러니까 하늘은 저기 둥글고 땅은 네모나잖아. 천안지방 각이 져 있잖아. 그러니까 안에다가 저렇게 하늘에 저 중심에다 저 하늘을 놓잖아. 동그랗게. 그러니까 참 여기 와서 들여다보니까 처음에 밖에서 보는 것보다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참 좋네요. 그죠? 저기도 연못들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 그러면 일할 때도 이제 보면은 물길을 내가 앞으로 두고 있느냐, 물을 내가 등 뒤로 등지고 있느냐 봐야 돼. 그러니까 물은 등지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전 현무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먼 데서 와서 내 집을 돌아서 내 앞으로 돌아서면 최고의 물이야. 근데 이런 연못일 때 내가 앞에서 연못을 바라봐. 이게 물이 되거든. 이게 재물이 되거든. 근데 등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는 나간읍성 안에 있는 이제 우물인데요. 이거를 이제 큰 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나간군수, 그러니까 고을 수령이 이 물을 이제 마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큰 샘이라 이제 불려오고 있고요. 이제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 나간읍성이 이제 행주형이에요. 배가 이렇게 이제 떠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원래 행주형에는 깊은 우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배가 빵꿔나면 배가 침몰하잖아요. 근데 행주형의 전형적인 이제 강화에 그 성당이 있어요. 거기도 행주형인데 거기는 이제 샘물을 안 팠어요. 그 성당 안에. 그래서 제가 참 다행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리는 이제 이 샘물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행주형에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있는 우물에서요 이제 물을 길러 쓰도록 했는데 성내에 이제 깊은 우물을 파게 되면은 배 밑이 이제 뚫리니까 배가 가라앉는다는 이제 유래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깊은 우물을 파게 되면은 나간읍성이 이제 기운이 쇠한다 그래가지고 물 같은 거를 이제 우물 같은 걸 파지 못하게 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무슨 낮은 곳에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동네 사람에서 빨래도 하고, 빨래터예요. 빨래터도 하고, 저 안에 물은 길어다 먹고, 흐르는 물 갖고는 이제 빨래를 했던 이제 그런 터인데, 물이 상당히 깨끗해요. 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아주머니들 여기서 이제 빨래 하시면서 이제 뭐 집안 얘기도 하고 서로 소통의 공간이었죠. 근데 굉장히 아름답네. 물이 상당히 맑아요. 맑고, 저 안에 물은 옛날에 이제 길어다 드시고, 요새 이제 흐르는 물 갖고 빨래하고, 이런 물에 빨래하면 우리가 빨래 색깔도 아주 깔끔하고 좋거든요.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나간읍성 안에 있는 동원입니다. 이 동원은 조선시대 지방관아 건물로서 감사, 병사, 수사, 수령 등의 집안 행정과 송사를 처리하던 곳으로 동쪽은 수령, 서쪽은 관리, 중앙마루는 송사를 다루던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동원 사무당은 1990년에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짝 지붕 형태로 복원되었고요. 한편 동원은 사무당이라고도 불리는데, 사무는 논어 안연편에 이르기를 지방수령이 송사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 더러 백성의 피해가 많아 권력을 남용하거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를 나간읍성 당호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앞에 현판에 이제 사무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동원이 들어설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산을 보게 되면 바위가 굉장히 강하고 산 자체가 기세가 당당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날개를 쫙 펼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부터 여기는 동원이 들어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요거를 양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에 딱 들어가 있죠. 여기는 서사택이에요. 간자 곤문이에요. 잘 졌네. 보세요. 간자 곤문. 서사택 정확하게. 그러면 간자, 곤문, 곤자는 이거거든요. 그럼 간자. 그쵸? 일상 생기문이에요. 생기문.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일을 보는 고을의 수령도 굉장히 일이 잘 됐고, 또 생기문이니까 생기문에 났기 때문에 나쁜 일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 흉한 송사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참 동원자리는 기가 막히게 들어섰네요. 그리고 뒤에 그 산의 형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기 참 잘 들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가 진짜 참 이 동원의 이 고을 관리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쁜 일 같은 거는 저렇게 문도 좋은 데 있어야 험한 일이 많이 이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원 자리는 상당히 잘 들어섰네요. 서사택으로 생기문에 아주 잘 들어섰습니다. 반성하실 것들 있으면 여기서 비세요. 오늘 용서할게요. 다들. 사무당. 참. 하여튼 좋습니다. 가입시다. 나간읍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총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산세가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고 골이 많다는 거는 여기 현재 이제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읍성을 싸면서 해저까지 이제 다 형식은 제대로 잘 갖췄는데, 이 나간읍성이 전체적으로 물골이 많다 보니까 이제 수기가 많아서 이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습해요. 그러면 이거는 골이 많다는 거는 사람의 심성 같은 것도 당연히 그 자연의 그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좀 이 동네가 좀 가난했을 것 같아요. 가난하고, 그 다음에 저 동원을 가서 보면 동원 자리는 서사택에 생기문으로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 동원에 일이 생길 때도 그렇게 험악한 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정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마음자리가 넉넉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 동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특별한 귀성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저기 멀리 하나 토치 하나는 잘 보여요. 그 다음에 동원도 또 뭐가 있냐면요, 동원에도 보게 되면은 동원에는 그 자리 자체가 우리 양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산임수, 그 다음에 전저후고, 그 다음에 전착후관이 있죠. 그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양택지로서 이 나간읍성 안에 가장 좋은 자리는 동원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습해가지고 그만큼 물거리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많다. 물이 많으면은 참 거기 이제 폐단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양택 집을 지을 때 물이 많은 곳에는 마사토에서 마당을 돋굴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 잔디 심으면 안 돼요. 그러면 습이 많이 올라서 도리어 그 마당이 안주인이잖아요.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